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란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19살 배기 쌍둥이 자매가 한 가정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안에 있던 여성의 얼굴을 프라이팬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휴대폰과 자동차 키를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수배에 나섰습니다. 클레이턴 카운티 경찰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인 카이라 파이슨과 타이라 파이슨을 공개 수배했는데요. 경찰 당국은 이들을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수배자라며 두 명 모두 무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다른 범죄와 연루돼 법정 출두 명령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도매상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라빌 지역에서 지난 주말 약 32,000갤론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맨홀 안에 끼어있던 통나무였는데요. 이 통나무가 하수관을 막아 하수가 역류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고는 수질 오염과 공중 보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디캡 카운티는 2020년까지 하수관 역류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연방 환경부와 함께 12억 달러를 들여 하수관을 교체하는 중인데요. 카운티 당국은 하수관 문제를 바로잡는 데 당초 계획보다 5년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한국으로 보내는 소포가 폭주하는 가운데 한국 세관이 내년 1월 말까지 각종 소포와 물품에 대한 검색과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배송비를 포함해 $200,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50 이하인 물건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배송업계 관계자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물품명과 가격을 거짓으로 적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되면 오히려 물건 가격보다 많은 벌금과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020년을 앞두고 한인 단체들을 이끌 새로운 리더들이 속속 취임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새로 취임한 애틀란타 한인 단체장들을 소개합니다. 조지아 한인 부동산협회 서상희 회장, 조지아 한인 도메인협회 라이언 킴 회장, 동남부 무역인협회 박형권 회장,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 상공회의소 이홍기 회장,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 김은호 회장. 축하드립니다. 좋은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불법 체류자에 대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그린라이트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어제 뉴저지주 상하원은 두 가지 등급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등급은 연방 차원의 ID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하지만 2등급은 일반 운전면허증으로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빌 머피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서명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주는 뉴욕, 델라웨어, 워싱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리컷,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버몬트, DC 등 14곳입니다. 내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시한이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는 18일 새벽 3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원래는 15일 밤 11시 59분에 마감됐지만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연장된 것입니다. 연장된 시간 안에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하면 2020년 1월 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오바마케어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가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지난 7일까지 접수한 가입자 수를 보면 전년도 숫자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 이탈자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상에서 국제극영화상과 주제가상 등 2개 부문의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영화 기생충은 골든글러브 시상식 후보 지명에 이어 아카데미상까지 미국 유명영화 시상식의 본상 후보 명단에 한국 영화 최초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극영화상 예비 후보에는 기생충 외에도 9편이 더 올라와 있는데요.
주최 측은 총 91편을 심사해 예비 후보를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 15편이 예비 후보에 올라와 있는 주제가상도 관심이 높은데요. 봉준호 감독이 작사하고 극중 기택내 장남 기우를 연기한 배우 최우식이 직접 부른 엔딩곡 소주 한 잔이 예비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내년 2월 9일 할리우드에서 열립니다. 수상을 기원합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보잉 737 맥스 8 기종 생산을 내년 1월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보잉 737 맥스 8 기종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이륙 13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하고 지난 3월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57명 전원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이후 보잉 737 맥스 기종은 미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에서 운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보잉이 항공기 제작을 중단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발표된 어제 보잉 주가는 5.2%포인트 폭락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발탁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전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선다면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총리가 됩니다. 정 전 의장은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과 페퍼다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북대에선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도 받았죠. 경제통으로 잘 알려진 정 전 의장은 15대부터 20대까지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따라 역임했습니다. 국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고요. 20대 국회 전반기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총리라는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 자리로 가는 것이 삼권 분립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전직이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심을 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제가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저의 태도이고 결정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이제 총리 지명을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펼쳐야 되고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또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결국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극화된 국민들을 통합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데 일조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해왔던 품목들 중 일부를 해제하고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정식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에 의해 회람됐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수산물과 섬유 등의 제재를 풀어주자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그동안 강력하게 조여왔던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를 풀어주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인 미국이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이 바뀝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에 만들어진 방식인데요. 앞부분에는 생년월일, 뒷부분에는 성별과 지역번호 등을 포함한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성별 한 자리를 제외한 6자리는 임의번호로 채워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주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17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